고요한 강물 아래서 발목을 채는 차가운 손길. 물속으로 끌려 들어간 순간 당신이 마주한 것은 강바닥에 수직으로 서서 눈을 부릅뜬 채 당신을 응시하는 시신들의 군단이었습니다. 탈출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당신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오고 수면 위는 아득한 꿈처럼 멀어집니다. 자비 없는 물귀신의 저주라 믿었던 그 손길. 당신을 붙잡은 시신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깊은 물속, 신의 탈을 쓴 포식자의 탐욕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는 망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강물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지만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물만큼은 언제나 맑고 푸르게 빛나며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어주었습니다. 봄이면 강가에 버들강아지가 피어오르고 여름이면 시원한 물줄기가 더위를 식혀주었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강물에 비쳐 붉게 물들었고 겨울이면 꽁꽁 언얼음 위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강을 어머니의 품처럼 여기며 강물에 기대어 농사를 짓고 빨래를 하며 대대손손 평온하게 살아왔기에 강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장하고 성실한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효심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칠성은 어려서부터 물가에서 자라 누구보다 수영 솜씨가 뛰어났고 물속에서 숨을 참는 시간도 남들보다 배는 길어서 마치 물고기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땀 흘려 일했고 일이 끝나면 강가로 달려가 몸을 씻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물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걱정되어 늘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칠성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었기에 어머니의 걱정을 웃어넘기며 안심시켜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땅이 갈라지고 풀들이 누렇게 말라가는 가뭄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불덩이 같은 해가 내리쬐어 사람들은 낮에도 기진맥진하여 그늘을 찾아 숨을 헐떡였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식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조차 그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며 바닥에 깔린 이끼들이 모습을 드러낼 정도였지만 여전히 강 중심부는 검푸른 빛을 띠며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렇게 더운 날에는 강물에 사는 짐승들도 더위를 먹어 사나워진다며 아이들에게 물가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곤 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칠성은 좁은 방 안에서 부채질을 하며 잠을 청해보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 때문에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못이 적삼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었고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조차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어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는 어머니가 행여 깰까봐 조심스레 몸을 뒤척이던 칠성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달빛은 대낮처럼 밝았지만 그 빛조차 뜨겁게 느껴질 만큼 무더위는 끈질기게 마을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우물가로 가서 등목을 해보았지만 시원함은 잠시뿐이었고 금세 다시 열기가 올라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문득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에 시원한 물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에 몸을 던지면 이 지독한 더위가
단번에 사라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에는 강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칠성은 자신이 누구보다 강을 잘 알고 있으며 수영 실력 또한 뛰어나니 잠깐 몸만 담그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인문을 열고 나가 마을 어귀를 지나 강 쪽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달빛을 받아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지만 칠성은 익숙한 길이었기에 두려움 없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은 낮 동안의 열기를 품어 미지근했고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강물 생각에 빠진 칠성의 귀에는 그저 시원한 물소리에 전주곡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한 칠성은 눈앞에 펼쳐진 검푸른 강물의 자태에 감탄하며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로 부서지며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강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르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던 활기차고 명랑한 강의 모습과는 달리 밤의 강은 어딘가 모르게 엄숙하고도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칠성을 끌어당겼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물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가 느껴져 칠성은 땀이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입고 있던 적삼과 바지를 벗어 강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알몸이 된 그는 물가로 조심스레 다가가 발을 담가 보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물의 온도에 어우, 시원하다 하며 저절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발목을 간지럽히는 물살의 느낌이 너무나 상쾌하여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고 허리춤까지 물이 차오르자 그대로 몸을 굽혀 머리까지 물속에 푹 담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해지는 짜릿한 냉기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속은 밖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하여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칠성은 유연한 동작으로 물살을 가르며 강 중심부로 헤엄쳐 나갔는데 그의 팔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물이 부드럽게 갈라지며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배영을 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까만 하늘에 총총이 박힌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아름다웠고 달은 그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넓은 강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칠성은 묘한 해방감과 희열을 느끼며 마음껏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는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잠수를 하여 물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기도 하면서 더위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낮 동안 쌓였던 피로가 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걱정들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은 칠성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를 위로해주는 듯했고 그는 강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어느새 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시원해졌고 이제 그만 나가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물속이 너무 편안하여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떠있던 칠성은 문득 발밑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낮에는 물이 맑아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밤이 되니 물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어 깊이를 알 수 없었고 무엇이 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며
어릴 적 어르신들이 해주셨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강물 속에서 귀신이 나와 사람을 잡아간다는 이야기나 물귀신이 산 사람을 홀려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칠성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힘차게 팔을 저어 헤엄을 쳤지만 이상하게도 물이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 자체가 끈적끈적한 액체로 변한 것처럼 팔을 젓기가 힘들었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물살이 감기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지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자신이 물살을 가르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바꿔 강가로 돌아가려고 몸을 틀었는데 순간 다리 쪽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미끌미끌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란 칠성은 흠칫하며 몸을 멈추고 물속을 내려다보았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물고기나 수초가 다리에 닿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찜찜한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물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속도를 높여 헤엄치기 시작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오늘따라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있는 힘을 다해 팔을 저으며 물살을 갈랐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속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아까 느꼈던 상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빨리 도시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잠시 어두워지자 강물은 더욱 검게 변하여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처럼 보였고 칠성은 알 수 없는 공포심에 휩싸여 더욱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발이 강바닥의 모래에 닿자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물에서 나오자마자 습하고 더운 공기가 다시 몸을 감쌌지만 물속에서 느꼈던 그 서늘하고 기분 나쁜 한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놓아둔 옷을 집어들고 물기를 닦을 새도 없이 대충 걸쳐 입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이 다급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힐끔 쳐다본 강물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자꾸만 신경 쓰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길은 올 때보다 더 어둡고 험하게 느껴졌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으려 했지만 한번 시작된 공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칠성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노인 같았는데 평소에도 잠이 없어 밤늦게까지 마시를 다니곤 하는 분이었습니다. 칠성은 안도감과 반가움에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노인은 대답 없이 칠성의 젖은 머리카락과 옷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혀를 채채 찼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어 칠성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아,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는 게냐? 꼴을 보니 강에서 멱을 감고 오는 모양이구나.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하게 깔려 있어 평소의 인자한 말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칠성은 죄를 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며 더워서 잠이 안 와 잠깐 다녀왔다고 변명하듯 말했지만 노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요즘 강물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물씬이 배가 고파 입을 벌리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젊은 놈이 겁도 없이 밤에 물에 들어가다니 큰일 날 짓을 했구만. 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노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에이, 어르신도 참 그냥 더워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건데요. 뭐 별일 없었습니다. 라고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칠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차가웠는데 그 악력이 생각보다 강해 칠성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말 명심해라. 물냄새를 맡은 놈들은 절대 그 먹잇감을 놓치는 법이 없어. 당분간은 물 근처에도 가지 말거라. 알겠느냐? 노인의 당부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지만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쉽사리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자리에 누웠지만 강물 속에서 느꼈던 그 끈적한 물살의 느낌과 다리를 스치던 차가운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몸서리가 젖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를 내며 주무시고 계셨지만 칠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풀벌레 소리가 요란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구슬프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은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가 지끈거려 마치 큰 병이라도 앓은 사람처럼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스럽게 물으셨고 칠성은 어젯밤 일은 숨긴 채 그저 더위를 먹은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젯밤 강가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옆집 사는 돌쇠가 밤에 강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물속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쑥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헛것을 본 게 아니냐며 반신반의하면서도 요즘 강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칠성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고 어젯밤 자신이 느꼈던 그 시선이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고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각자의 일터로 흩어졌고 칠성 또한 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니 어젯밤의 공포는 조금씩 희미해져 갔고 다시금 시원한 강물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망각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칠성은 그토록 두려워했으면서도 몸이 달아오르자 강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밭고랑을 매던 칠성은 멀리 보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고 오늘 밤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을 덮친 무더위는
꺾이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그 기세가 더욱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하늘은 마치 불타는 솥뚜껑처럼 대지를 짓눌렀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 탓에 곡식들은 바스락거리며 타들어가 농부들의 마음까지 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들러나갔지만 어디를 가도 숨막히는 열기는 피할 길이 없어 모두가 지쳐만 갔습니다. 칠성 또한 밭일이 끝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녹초가 되었고 밤이 되면 끈적거리는 불쾌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노인의 서슬퍼런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아 강가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더위 앞에서는 그 결심조차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밤 칠성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다가 문득 견딜 수 없는 갈증과 함께 강물의 서늘한 냉기를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자 지난밤 물속에서 느꼈던 그 짜릿한 해방감이 마약처럼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설마 아니 귀신이 정말 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해서 수초를 잘못 느낀 거겠지. 딱 한 번만, 정말 잠깐만 몸만 담그고 오자. 칠성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희미했고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하여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칠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인기척을 살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강물은 그 어느 때보다 음산하고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수위가 더 낮아져 강변의 바위들이 앙상한 뼈처럼 드러나 있었지만 강 중심부는 여전히 검고 깊은 입을 벌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묘한 정막 속에서 칠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땀이 식는 시원함을 상상하자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미지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자마자 칠성은 형언할 수 없는 쾌감에 젖어들었고 역시 나오길 잘했다며 혼자 킬킬거리며 물장구를 쳤습니다. 그는 배영으로 물 위에 둥둥 떠서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간간히 비치는 별들이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마저 지워버리고 유유히 헤엄을 치며 강 중심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살이 평소와 다르게 거칠게 일렁이며 그의 몸을 자꾸만 한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강물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그를 거부하거나 혹은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것 같은 기이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이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물장구를 멈추고 떠있는 순간 발목을 휘감는 차갑고 미끌미끌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긴 수초 줄기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발을 휘저어 떨쳐내려 했지만 그것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발목을 조여왔습니다. 순간 칠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수초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악력을 가진 5개의 손가락이 달린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뻗어나온 그 손은 칠성을 물 아래로 끌어당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입안으로 강물이 들이닥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팔을 휘저었지만 발목을 잡은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여 꼼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몸이 조금씩 잠기기 시작하자 칠성은 본능적으로 반대쪽 발로 자신을 잡고 있는 무언가를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느낌과 함께 발목을 조이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고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젖먹던 힘을 다해 물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등 뒤에서는 무언가가 쫓아오는 듯한 물살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얕은 물가로 기어나온 칠성은 모래밭에 엎어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와 코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수면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직 자신이 만들어낸 물결만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고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뼈가 부서질 듯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발목을 확인했는데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붉게 달아오른 손자국 같은 멍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칠성은 옷을 챙겨 입을 생각도 못한 채 벗어둔 옷가지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내내 등 뒤에서 축축한 물소리가 따라오는 환청에 시달렸고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공포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속에서 자신을 잡았던 그 차가운 손길이 되살아나 발목이 욱신거리는 것 같았고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들리는 듯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칠성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밤새 기이한 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박 씨는 낚싯줄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려 끌어올리려다 물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기절초풍하여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또 빨래터에 다녀온 아낙네는 빨래 방망이가 저절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물귀신이 노했다. 올해 가뭄 때문에 강물이 재물을 원한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칠성은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자 안도감보다는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걷어올려 발목을 확인했는데 어젯밤 희미했던 붉은 자국은 이제 선명한 검푸른 멍으로 변해 있었고 그 모양은 영락없는 사람의 손바닥 자국이었습니다. 5손가락이 발목을 꽉 움켜쥔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바지를 내려 상처를 가렸지만 그 멍자국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피부를 파고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칠성을 부르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아, 안에 있느냐? 내 좀 보자꾸나. 바로 김노인이었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노인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김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엄숙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칠성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그리 일렀거늘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노인의 말은 비수처럼 칠성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노인은 칠성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바지를 걷어올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노인의 강한 기세에 눌려 결국 떨리는 손으로 바짓단을 올렸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검푸른 손자국을 본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예사 귀신이 아니다. 물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놈이 너를 점찍었어. 한번 냄새를 맡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놈인데 네가 제 발로 그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칠성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김노인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듣거라. 지금 우리 마을 앞 강물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검은 물신이 깨어난 게야. 가뭄이 들어 물이 마르면 그놈이 배가 고파져서 산 사람의 정기를 탐하게 되는데 칠성이가 그 첫 번째 먹잇감이 된 것 같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해했고 칠성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김노인은 칠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그놈은 한번 표시를 남긴 놈을 반드시 데려가려고 할 게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주는 팥과 소금을 방 네 귀퉁이에 뿌려라.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닭이 울기 전에는 누구 목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말고 문을 열어서도 안 된다. 알겠느냐? 칠성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강물의 부름이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마자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껐으며 개들조차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린 채 구석에 숨어들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기도를 올렸고 칠성은 방 안에서 김노인이 시킨 대로 팥과 소금을 뿌린 뒤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의 통증은 심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져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칠성의 귓가에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마치 방 안이 물로 가득 찬 것처럼 꿀렁거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닫힌 방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칠성은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시원하지 않니? 이리 나오렴. 물이 참 좋아.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릴 적 함께 놀던 죽은 친구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김노인의 당부를 떠올리며 허벅지를 꼬집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심장은 공포로 인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보였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바닥에서부터 물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칠성의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장롱 위로 올라갔지만 검은 물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수많은 손들이 솟아올라 그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 손들은 모두 창백하고
퉁퉁 불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신이 혼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밖에서 칠성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은 못 데려간다! 이 악귀야 물러가라! 어머니의 절규에 칠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칠성은 김노인의 경고도 잊은 채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마루로 나가보니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는 부엌 앞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칠성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거대한 물기둥 같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키가 장승만큼 컸고 온몸에서 검은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성을 향해 천천히 손짓을 했는데 그 손짓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동자가 풀리며 초점을 잃었고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어머니가 칠성의 바짓단을 잡고 가지 말라고 울부짖었지만 칠성은 어머니를 뿌리치고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숨을 죽인 채 칠성이 끌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질질 끌리는 발소리와 함께 첨벙하는 물소리가 마을 골목길을 따라 강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그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달은 구름 뒤에 완전히 숨어버렸고 마을을 감싸고 도는 강물 소리만이 유난히 크고 거칠게 울려 퍼지며 칠성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고 오직 강물의 차가운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느새 강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밤의 강은 거대한 짐승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물 한 개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강물을 바라보다가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목을 적시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편안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물속 깊은 곳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떼를 지어 올라와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강물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는데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몽롱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발목을 적시던 차가운 강물은 어느새 무릎을 지나 허리춤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기는커녕 마치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안락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부드러운 손길처럼 그의 몸을 감싸 안으며 어서 오라고, 이곳이야말로 네가 쉴 곳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처절한 울부짖음도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이제는 아득히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희미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물이 가슴께까지 차오르자 칠성의 몸은 부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둥실 떠올랐고 그는 저항 없이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밤하늘을 가렸던 구름이 잠시 걷히며 창백한 달빛이 수면 위로 쏟아져 내렸는데 그 빛은 강물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푸른 시면을 더욱 깊고 어둡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물 위에 누운 채로 천천히 강 중심부로 흘러들어갔는데 그의 팔다리는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고 의식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물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유혹적인 속삭임만이 뇌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찰나에 불과했고 강 한가운데에 이르자마자 상황은 급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물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이는 듯하더니 칠성의 몸을 휘감고 있던 부드러운 물살이 순식간에 쇠사슬처럼 단단하고 거칠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강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 칠성을 집어삼키려는 듯 사방에서 엄청난 압력이 그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몽롱했던 칠성의 의식은 찬물을 끼얹은 듯 번쩍 깨어났지만 이미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팔을 휘저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물속에서 뻗어나온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양 발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지난번에 느꼈던 손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하고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명의 장정들이 한꺼번에 매달려 당기는 것처럼 칠성의 몸은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입안으로 차가운 강물이 들이닥쳤고 코와 기도로 물이 넘어가는 고통의 칠성은 쎄쎄거하며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습니다. 수면 위에서의 평화로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물속은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발목을 잡은 힘은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그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발버둥치는 그의 손끝에 수면의 빛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잡을 수 없는 희망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뜬 칠성의 시야에는 부서지는 물거품과 자신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검은 그림자들만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오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머릿속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지만 물속에서는 아무리 힘을 써도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무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물은 점점 더 차가워져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수압이 높아지면서 고막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한 익사사고가 아니라 마을 어른들이 그토록 경계하던 물신의 저주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칠성은 내려가는 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다리를 휘감고 있는 것이 매끄러운 수초가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이나 뼈마디 같은 감촉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끔찍한 촉감에 소름이 끼쳐 몸서리를 쳤지만 그럴수록 그 힘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어 칠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칠성은 물 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가던 칠성은 문득 주위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지 모를 푸르스름하고 기묘한 빛이 강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거나 밝은 빛이 아니라 마치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인광처럼 차갑고 음산한 기운을 띠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공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는 강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바닥이라면 모래나 자갈 혹은 진흙으로 덮여 있어야 했지만 칠성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바닥은 마치 잘 다듬어진 마당처럼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기와집의 잔해처럼 보이는 깨진 기와장들과 썩은 나무 기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물에 잠긴 고대의 마을, 유적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폐허 속에 서 있는 수많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살에 흔들리는 수초 군락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또렷해졌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바닥에 빽빽하게 서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마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공포에 질린 채 그들 사이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힘이 칠성을 강바닥 한가운데 패대기 치듯 내려놓자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엎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려 했지만 들어오는 것은 물뿐이어서 고통스럽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곳 강바닥에서는 위쪽보다 숨을 참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졌는데 마치 이곳이 산자들의 세상과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이계이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먼지가 가라앉으며 드러난 진실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형체들은 바로 물에 빠져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제각각이었는데 옛날 상투를 튼 사람부터 비교적 최근에 옷을 입은 사람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피부가 물에 불어 창백하게 부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해초처럼 풀어헤쳐져 물결 따라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이 없었고 어떤 이는 얼굴 반쪽이 물고기에게 뜯어먹혀 뼈가 드러나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은 자세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너무나 큰 공포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물살이 한번 크게 일렁이자 칠성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한 시체의 머리카락이 걷히면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 몇 해 전 홍수 때 실종되었던 옆마을의 청년이었습니다. 퉁퉁 불어버린 얼굴이었지만 칠성은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청년의 눈이 감겨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눈은 모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희번덕거리는 흰 자위가 칠성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원망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죽은 눈동자가 일제히 칠성 하나만을 응시하고 있는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움직임도 없이 그저 칠성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 무거운 시선이 물리적인 압력이 되어 칠성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뒷걸음질 치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린아이의 시체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운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색이 바래고 찢겨 있어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칠성의 옷자락을 스치자 칠성은 기겁을 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강바닥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자 거대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김노인이 말했던 물신이 배가 고파 입을 벌리고 있다는 말이 비로소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시체들의 군짐 너머 깊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주위의 시체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고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로 이루어진 듯 형체가 불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강바닥이 쿵쿵 울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고 물살이 거세게 요동치며 서 있던 시체들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직감적으로 저것이 바로 자신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장본인, 즉 탐욕스러운 물신의 본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칠성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가까워질수록 물속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졌고 칠성의 심장은 공포로 인해 쪼그라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림자의 중심부에는 붉게 타오르는 두 개의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악마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그 눈은 오직 칠성만을 탐욕스럽게 노려보고 있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울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물을 타고 전해져 칠성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칠성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진 듯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시체들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저 눈을 부릅뜨고 칠성과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그들의 눈빛에서 도망쳐 라는 절박한 외침을 읽은 것 같기도 했고 너도 우리처럼 될 거야 라는 저주를 읽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칠성은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물속에 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흐르는 공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는 이제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칠성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공포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바들바들 떨며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물씨는 칠성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거대한 검은 손을 들어 올려 칠성의 머리를 덮치려 했습니다. 그 손은 수많은 사람들의 뼈와 살이 뒤엉킨 듯한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최후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거두고 저 수많은 시체들 중 하나가 되어 영원히 차가운 강바닥을 떠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검은 손이 칠성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숨 막히는 압박감이 정수리를 짓눌렀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마지막 남은 숨방울이 보글거라며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위에 서 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체들이 일제히 기괴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뻣뻣했던 팔이 꺾이듯 올라갔고 감정 없던 눈동자에 생기 어린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죽은 자들이 동시에 몸을 비틀며 칠성을 향해, 아니 칠성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바닥의 모래가 거칠게 일어났고 고요하던 물속 세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칠성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자신의 몸을 감싸는 수많은 차가운 손길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아까 그를 끌고 내려오던 악력과는 달랐습니다. 칠성의 팔을, 다리를, 그리고 허리를 잡은 수십 개의 창백한 손들은 그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얼굴이 반쯤 뜯겨나간 그 청년의 시체가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검은 물신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에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원망하며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수백 구의 시체들이 사실은 그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칠성과 검은 그림자 사이를 가로막고 거대한 인간 방패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물속이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뿜는 기운은 그 어떤 함성보다도 웅장하고 결연하여 칠성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검은 물씨는 자신의 먹잇감이 다른 영혼들에게 가로막히자 분노한 듯 강바닥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팔을 휘두를 때마다 물살이 폭풍처럼 몰아쳤고 앞줄에 서 있던 영혼들이 힘없이 튕겨나가거나 팔다리가 꺾이는 처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혹은 고통조차 초월한 의지로 다시 일어나 물신에게 달려들어 그 검은 몸뚱이를 물어뜯고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강바닥에 갇혀 지내온 한 맺힌 영혼들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칠성의 곁에 있던 얼굴이 반쯤 없는 청년 귀신이 칠성을 돌아보며 무언가 다급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의 입은 물에 불어 뭉개져 있었지만 칠성은 그가 하려는 말을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올라가. 우리가 놈을 막고 있을 때 어서 올라가란 말이야. 청년의 텅 빈 눈동자에서는 생전에 칠성과 나누었던 따뜻한 정이 느껴졌고 칠성은 그제야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밤마다 칠성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그를 물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물신이 있는 깊은 곳으로 오지 못하게 막으려던 필사적인 경고였던 것입니다. 청년 귀신을 비롯한 수십 명의 영혼들이 칠성의 몸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그 냉기 속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져 칠성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밟고 탑을 쌓아 올리듯 칠성을 위로, 더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나르듯 끙끙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손길에는 칠성을 반드시 살려보내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을 떠받치는 그 수많은 손들이 바로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며 가족들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검은 물씨는 영혼들의 저항에 막혀 칠성에게 다가가지 못하자 더욱 광포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입을 벌려 검은 먹물 같은 도끼를 내뿜었고 그 도끼에 닿은 영혼들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희미하게 흩어져 갔습니다. 칠성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영혼들을 보며 안 돼, 그러지 마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물속이라 거품만이 보글거릴 뿐이었습니다. 영혼들은 흩어지면서도 끝까지 칠성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남은 힘을 짜내어 다른 영혼들이 칠성을 밀어 올릴 수 있도록 놈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린아이 귀신 하나가 물신의 거대한 손가락을 깨물며 매달려 있는 모습이 칠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칠성이 오다 가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옆집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놈을 놓지 않았고 그 덕분에 물신의 공격이 빗나가 칠성은 간발의 차이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팔을 저으며 수면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점점 수면이 가까워지자 칠성의 몸은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영혼들과 물신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고
강물은 그 여파로 소용돌이치며 칠성을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칠성은 마지막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수많은 하얀 손들이 그를 향해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 같기도 하고 부디 살아서 마을을 지켜달라는 당부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고 마지막 힘을 다해 물살을 갈랐습니다. 푸아! 마침내 칠성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칠성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강가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칠성이 사라진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횃불을 들고 나와 강가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이 물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저기 있다, 칠성이다 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칠성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강가로 헤엄쳐 나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노인과 마을 장정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칠성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모래사장으로 끌려 나온 칠성은 젖은 솜뭉치처럼 축 늘어졌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왔구나, 살아왔어.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칠성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지자 칠성은 다쳤던 말문이 트이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굴럭. 김노인 어른. 칠성이 간신히 고개를 들자 김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이 물속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에 수많은 시체들이 서 있었던 일, 검은 물신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했던 일, 그리고 죽은 이웃들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물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경악과 슬픔으로 일그러졌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랬구나. 그들이 우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 한 아낙네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귀신이라 두려워하며 멀리하고 재수 없다고 여겨 제사조차 제대로 지내주지 않았던 자신들을 자책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강바닥에서 외롭게 지내면서도 산자들을 지키기 위해 악귀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가슴을 쳤습니다. 김노인은 칠성의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결심한 듯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다들 듣거라. 지금 우리 조상님들과 형제들이 저 차가운 물속에서 악귀와 싸우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김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진과 꽹과리를 가져오고 쌀과 술을 가져오너라. 우리가 밖에서 힘을 보태어 저놈의 물신을 몰아내고 우리 식구들을 도와야 한다. 노인의 호령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닦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들만이 횃불 아래서 번뜩였습니다. 잠시 후 강가에는 진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갱매, 갱매, 갱맹매. 마을 농악대가 신명나면서도 비장한 가락을 연주하며 강물을 향해 소리를 쏘아보냈습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보내는 응원가이자 악귀를 쫓는 퇴마의 주문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강물에 던지며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하다 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술병이 통째로 강물에 부어졌고 향 냄새가 진동하며 강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노인은 하얀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강 앞에 제사상을 차린 뒤 엄숙한 목소리로 축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유세차,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강바닥을 지키는 의로운 영혼들이시여, 부디 이 정성을 받으시고 저 탐욕스러운 악귀를 물리칠 힘을 얻으소서. 노인이 팥과 소금을 강물에 뿌리자 신기하게도 검붉게 일렁이던 강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속의 전투가 절정에 달한 듯 수면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고 기괴한 비명 같은 바람 소리가 협곡을 타고 휘몰아쳤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과 징소리가 합쳐져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속에서 영혼들이 그 힘을 받아 더욱 거세게 물신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힘내라, 조금만 더. 칠성은 쉰 목소리로 응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강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고통스러운 괴성을 지르며 하늘로 흩어지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물신의 본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영혼들의 협공을 견디지 못한 악귀가 결국 강바닥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징소리와 함성에 밀려 맥을 못 추고 산 너머로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악귀가 사라지자 요동치던 강물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고 탁하게 흐려졌던 물빛도 서서히 맑은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에서 느껴지던 그 끔찍한 냉기도 사라지고 대신 포근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밤하늘의 먹구름이 갈라지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가뭄에 타들어가던 대지를 적시고 상처 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주는 축복의 단비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소나기처럼 쏟아졌고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강물 수위가 다시 차오르며 물속의 영혼들도 이제야 편안한 안식을 찾았으리라는 믿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칠성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강물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강을 향해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강은 이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머무는 신성한 곳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영혼들이 보내는 답장처럼 다정하게 속삭이며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김노인은 젖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놈은 갔어. 다시는 얼씬도 못할 게야. 노인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저들을 오해하고 살 뻔했어. 칠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며 구판을 벌이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동안 가뭄과 더위, 그리고 공포 때문에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밤이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갓 지은 따뜻한 국밥을 아들에게 먹이며 연신 등을 쓸어주었고 칠성은 그 따뜻한 국물을 넘기며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강물은 넉넉하게 불어나 유유히 흘렀고 물속의 영혼들도 이제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을 것이라 믿으며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그치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비에 씻긴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들은 푸른 잎을 반짝였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칠성은 맑아진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강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리운 얼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평생 이 강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날의 일을 기억하며 매년 강가에서 위령제를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하늘은 마치 갓 닦아낸 거울처럼 투명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마을을 뒤흔들었던 광풍과 폭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촉촉하게 젖은 대지와 생기를 되찾은 초목들의 싱그러운 내음뿐이었습니다. 가뭄으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에는 물이 찰랑거리며 가득 고였고 누렇게 시들어가던 벼포기들은 다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푸른 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와 달라진 풍경을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 서로의 손을 맞잡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는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늦은 아침까지 곤히 잠을 자다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부시시 눈을 떴습니다. 몸은 비록 물속에서의 사투로 인해 손뭉치처럼 무겁고 뻐근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과 환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진 듯한 개운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마루 끝에 앉아 콩을 다듬고 계시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그늘이 거치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어 칠성은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칠성은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발길은 자연스럽게 강가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움에 떨며 피해 다녔을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강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강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구판을 벌였던 자리를 치우고 태풍에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을 걷어내며 사람들은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와 등을 두드리며 장하다. 칠성이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탕물로 뒤집혔던 강물은 어느새 맑게 가라앉아 바닥의 모래알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물살은 더 이상 사납게 요동치지 않고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흐르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담가 보았는데 물은 여전히 시원했지만 예전에 그 소름 끼치는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 속에 따뜻한 온기가 숨어 있는 듯 했고 손끝을 간지럽히는 물살의 느낌이 다정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물속에 있을 영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청년들을 모아 강가 한쪽에 큼지막한 돌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마을을 지켜준 조상님들과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돌탑이었습니다.
칠성도 팔을 걷어붙이고 돌 나르는 것을 거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예쁜 돌을 하나씩 주워와 정성스럽게 탑을 쌓았습니다. 돌탑이 완성되자 김 노인은 그 앞에 넙죽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우리 마을의 성지가 될 게야. 오다 가다 돌 하나씩 얹으며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한 마음으로 돌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뭄이 해갈되고 마을의 우환이 사라진 것을 자축하며 동시에 강을 지키는 수호신들에게 감사를 올리는 마을 잔치였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집마다 있는 재료를 털어와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고 소뚜껑에서는 노릇노릇한 부침개가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갓 잡은 돼지를 삶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을 썰어내고 시원한 막걸리를 항아리째 내오니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하나씩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칠성은 잔치마당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난밤의 무용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칠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칠성이 다리를 잡은 게 끌고 가려던 게 아니라 못 가게 막으려던 거였어? 한 아이가 묻자 칠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죽어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단다. 그러니 이제 강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단 물놀이는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말이야. 그의 말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들고 다시 강가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고수레라고 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자연과 영혼들에게 먼저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김노인이 가장 먼저 떡과 고기를 조금 떼어 강물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고수레, 많이들 드시고 우리 마을 오래오래 지켜주시오. 뒤이어 마을 사람들도 각자 들고 온 음식을 강물에 조금씩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 과거 급제하게 해주세요. 올해 농사 대풍 들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저마다의 소박한 소망들이 강물 위로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사람들이 던져준 음식을 조용히 받아안고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가 싸주신 하얀 백설기 한 조각을 떼어 물에 던지며 물속에서 자신을 향해 웃고 있을 그 청년 귀신을 떠올렸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떡 드시고 저승에서도 뱃 잊지 마세요. 칠성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지만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강은 단절과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를 위로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빛이 마치 영혼들의 미소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취기 때문인지 흥겨움 때문인지 비틀거리면서도 가벼웠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도란도란 이야기, 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는 밤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밤바람을 즐기는 여유로운 밤이었습니다. 칠성도 어머니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시원한 식혜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칠성아,
이제 발목은 괜찮으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물으셨습니다. 칠성은 바지를 걷어 발목을 확인해 보았는데 검푸르게 남아있던 손자국 멍이 신기하게도 거의 사라지고 희미한 흔적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하나도 안 아파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칠성의 대답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조상님들이 도우신 게야. 앞으로는 더 착하게 살고 남을 돕며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씀에 칠성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 간의 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강물 속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맑고 투명한 물 속에서 그는 물고기들과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바닥에는 예쁜 조약돌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칠성도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고 물속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겪은 모든 공포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의미하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성은 마을의 강지킴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가를 순찰하며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물놀이하는 아이들이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보살폈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 때면 가장 먼저 강으로 달려가 수위를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칠성을 믿고 의지하며 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강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세워진 돌탑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고 그만큼 마을의 평화도 단단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도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강가를 거닐며 옛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말이다. 이 강바닥에는 아주 무서운 욕심쟁이 물신이 살았단다. 아이들은 칠성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강물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듯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인연의 끈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칠성 노인은 평상에 누워 부채질을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자장가처럼 그윽하게 들려왔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화음을 넣고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스르르 눈을 감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흐르며 마을의 단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리고 먼저 간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처럼 말이죠. 깊은 산골 마을 굽이쳐 흐르는 강물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고요하게 들려옵니다.